HSG 휴먼 솔루션 그룹의 최미림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코칭 리더십은요, 요즘에 조직에서 우리 리더분들한테 엄청나게 강조를 많이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기저기 제가 현장에 가면 코칭해라, 원온원 해라 이런 이야기를 정말 많이 하더라고요. 코칭하라고 하고 원온원 하라고 하고 하면요, 일은 잘하고 있지? 네. 애는 잘 크고 있지? 네. 그럼 내가 뭐 도와줄 건 없지? 네. 이러고 코칭 끝나십니다. 뭘 할지 몰라서요. 그래서 여러분, 저희 이 AS 코칭은요, 이 코칭의 키워드 3가지를 중심으로요, 뭘 해야 될지부터 정확하게 좀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요, 리더분들이 구성원들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이 관점에 대한 키워드입니다. 리더분들이요, 구성원의 가능성, 잠재력을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요, 구성원의 퍼포먼스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두 번째 키워드가 아까 말씀 주셨던 목표입니다. 코칭을 구성원의 가능성과 잠재력을 인정하는 그것에서부터 시작했다면요, 그 도착점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도착점이 없이 너라면 할 수 있을 거야, 잘할 수 있을 거야 이렇게 말하고 끝나면요, 그건 코칭의 시작만 했지 도착을 못한 겁니다. 코칭의 도달점은요, 우리 구성원이 어디로 도착을 해서 어디로 성장을 할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이 성장에 있습니다. 마지막 키워드는요, 그 과정, 가는 과정에 있는 방법론인데요. 이게 바로 수평적 대화, 여러분이 많이 듣는 질문하고 경청하고 라포 형성하고 관찰하고 인정하고 이런 것들입니다. 근데 제가 이 코칭의 키워드 3개를 말씀드린 이유는요, 코칭이 무엇인지를 알려드리고 싶은 것도 있지만요, 다른 코칭 컨텐츠와 저희 컨텐츠의 차별점도 좀 알려드리고 싶어서 그랬어요. 우리가요, 관점이 중요하고 성장으로 도착해야 되고 그 과정에 수평적 대화를 해야 되는 걸 아는데요, 그러다 보니까요, 우리가 다른 콘텐츠들에서 주로 수평적 대화에 집중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야기를 나눌지 이 커뮤니케이션 스킬에 집중하거든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도착점, 제일 중요한 건 우리가 어디로 갈 것인지, 목표입니다. 목표. 코칭의 성장점이요. 그래서 저희는 우리 구성원들이 어디로 성장을 할지, 이 구성원들의 상황, 그리고 구성원들의 이 상황을 인식하는 태도, 이런 거에 따라서 어떤 성장 목표를 잡아야 되는지 이걸 되게 중점적으로 살펴봅니다. 여러분, 반드시 그럼 코칭이 필요한 상황은 뭐가 있을까요? 어떤 구성원들을 반드시 코칭하셔야 될까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아마 떠오르실 겁니다. 당연히 태도가 좀 안 좋아요. 맨날 불평불만 투덜투덜하고, 혹은 자기 일은 잘하는데 협업을 하지 않는 그런 직원들, 또는 되게 다른 구성원들을 무시하거나 이런 나르시스트적인 모습을 갖춘 이런 태도가 불량한 분들, 우리 코칭해야 됩니다. 또 떠오르시는 분들 중에 또 하나의 유형은 아마 이런 걸 거예요. 저성과자요. 성과가 아까 여기 궁금한 거 질문 주신 거에서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역량을 키워야 되는데 도무지 말을 듣지 않습니다. 이런 분들도 어떻게 코칭할지 고민을 하셔야 될 거예요. 마지막으로는요, 잘했었어. 지금까지 잘했는데 뭔가 정체기에 부딪혔어요. 태도가 불량하고 저성과자이고 정체기에 빠져있는 분들은 코칭하셔야겠죠. 이런 분들의 공통점을 찾으시면요, 도대체 뭐에 맞춤형으로 성장 목표를 잡을지가 발견이 됩니다. 이 3가지 유형의 공통점은요, 떠오르시는 거 혹시 있어요? 3가지 유형의 공통점은요, 성장을 위해서 변화가 필요한 구성원, 이게 공통점에 해당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리더분들이요, 좋은 마음으로 우리 구성원들의 성장을 위해서 이런 걸 알려준다. 우리 이거 바꾸자, 개선하자, 고치자, 이런 이야기를 그렇게 진행을 한다고요. 근데 우리 구성원들이 그걸 리더님 고맙습니다, 제가 이거 바꿀게요, 이렇게 받아들이기보다는요, 약간 잔소리처럼 느끼는 상황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요즘 우리 리더분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구성원들한테 일 시키고 나서 듣기 힘들어하는 질문 3종 세트가 뭔지 아세요?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걸요? 제가요? 왜요? 이렇게 자기가 뭘 왜 해야 되는지 납득하지 못하는 이 구성원들한테요, 성장이 꼭 필요하고 이 변화가 필요하다는 걸 알려주려면요, 구성원의 변화 단계에 맞춘, 변화 단계를 이해하고 그걸 고려한 맞춤형 코칭을, 맞춤형 성장 목표를 잡는 그런 코칭을 진행하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 제가 한번 여러분한테 여쭤볼게요. 이 가로축을요, 시간의 변화라고 생각하시고요, 세로축을 변화의 정도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변화를 해나가는 그 과정이 어떤 단계를 거쳐갈까요? 한번 생각해 보신 걸 손으로 이 선에 한번 그려봐 주시겠어요? 이 앞으로 제가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시는 좋습니다. 계단형도 나오고 있고요. 네, 또 어떤 거? 어떤 형으로 사람들이 변화를 할 때 변해갈까요? 급하게 처음에 빠르게 변화하려고 하다가 점점 변화가 정체되는 것도 있고요. 이렇게 급하게 갔다가 어떤 분들은요 또 이렇게 천천히 변화를 시작했지만 이렇게 가는 것도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말씀 주신 거의 공통점은요, 변화 단계가요 우상향합니다. 우상향. 그렇죠. 아주 유연하게 우상향 하는데요. 여러분 생각하신 것처럼요 이렇게 원만하게 우상향하지 않습니다. 변화 단계에 얽혀있는 이 세 가지 오해 그리고 착각, 요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 이 우상향을 시작하기 전에요 여러분, 숨겨져 있는 단계가 있습니다. 바로 요 단계인데 이거 한번 보십시오. 감이 오시나요? 변화의 정도가요 시작하기 전에 전혀 변화가 1도 일어나지 않는 이 영의 상태에 있는 거 감이 오시죠? 아마 우리 구성원들이랑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이걸 내가 왜 변해야지? 라고 생각하는 그런 단계 느끼셨던 적 있을 겁니다. 그 단계가요 바로 구성원한테 변화의 필요성조차 인식을 못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네. 그런데 우리 리더분들은 착각하죠. 이런 단계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못해요. 그러니까 좀 약간 강압적으로 이거 고치라고 하니까 자기가 왜 변화해야 되는지도 모르는 구성원들 입장에서 당황합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이런 단계에서는요 우리 리더가 해야 될 코칭 성장 목표로 잡아야 될 거는요 아젠다 세팅만 하셔도 됩니다. 내가 어떤 변화가 필요하구나 이거에 대해서 인지만 하셔도 이 코칭은 성공적입니다. 어떻게 할 것인지 요거 좀 이따 보실 거고요. 그럼 두 번째 단계는요, 이렇게 알았어요. 그럼 내가 알면 바로 변화가 시작할까요? 내가 성장을 해야 되는 걸 알았으니까 이 두 번째 단계에서 여러분께서 생각하셔야 될 건요 바로 행동을 방해하는 저항의 요소가 있다는 겁니다. 마음만 먹는다고 해서 내가 변화해야 된다는 걸 안다고 해서 바로 바뀌지 않아요. 바로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구간, 할까 말까를 고민하는 구간, 이거 저항의 구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계에서는요 여러분, 리더는요 이 친구가 할 수 있게 이 저항을 극복할 수 있게 도와주시는 걸 하셔야 됩니다. 그럼 마지막은요, 이렇게 우상향해서 이제 한번 내가 변화로, 내 성장으로 내가 역량을 키우는 거, 태도를 바꾸는 거, 이런 거 정체기를 바꾸기 위해 동기부여하는 거, 이런 것들을 했어요. 그럼 그 상태로 그대로 유지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동력이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잘 하고 있는데 뭔가 지금 좀 슬럼프에 있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은요 이 단계에선 우리 리더의 코칭에선 에너지를 부어줘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A입니다. 변화의 이 단계에 따라서 첫 번째 아젠다 세팅하는 A, 그리고 변화 저항 단계가 있을 때 챌린징하는 C, 그리고 마지막 유지를 하다가 약간 떨어질 때 그때 에너지를 부어주는 E 해서 에이스 코칭입니다. A, C, E 이 각각의 단계 중에서요 뭐가 제일 어렵게 느껴지세요? 어떤 게 좀 어려울까요? 그쵸? A, 인지 요거 이야기 많이 주십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두 번째 맛보기는요 요 아젠다 세팅에 관련된 거를 이야기해 드리려고 해요. 네, 여러분 그럼요 이런 상태에 있는 구성원, 내가 뭘 바꿔야 될지 모르는 구성원들이요 이렇게 코칭 받을 때 제일 화날 때가 언제일까요? 역량 개발엔 관심이 없나 봐요. 이런 얘기. 무언가를 못하는 게 무책임하다고 말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협업하지 않고 말을 막 하는 구성원들한테는 무시한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게요 첫 번째 이 칸에 있는 것들이 여러분 사실입니까? 판단입니까? 그렇죠, 판단이죠. 이 판단을 하는 것들 때문에요 사람들이 제일 많이 열받습니다. 인간한테요 제일 동물적이고 원시적인 감정이요 불안입니다. 우리가 원시 시대부터 나를 위협하는 것 같은 요소가 딱 나오면요 그 순간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나를 지켜야 되죠. 나를 지켜야 되니까 방어 기제가 확 올라옵니다. 근데 우리의 코칭의 목표는 인식하게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변화하게 하는 건데 이렇게 판단화법 하시고 일반화를 하시면요 나 그런 적 없어, 나의 의도는 그게 아니에요, 이렇게 방어 기제가 확 작동합니다. A 단계, 그래서 인식하지 못하는 분들한테 인식을 시켜야 할 때는요 이것부터 들어가시는 거예요. 행동 팩트만 가지고요 그것만 가지고 이야기를 시작하셔서요 방어 기제를 낮춰야 됩니다. 이런 거예요. 아까 같은 경우에도요 내가 6개월 전부터 한 여러 차례 우리 역량을 키우자고 전문성 키우자고 이야기했는데 아직까지 공유를 안 하셨더라고요.
이렇게 그냥 행동만 가지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근데 아까처럼 판단하시고 책임감이 없다 뭐 이런 이야기 하시면요 당장에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그 다음에 이렇게까지 하신 다음에요 그 행동으로 이야기를 열면요 방어 기제가 확 떨어지잖아요. 그때 이분이 혹시 이렇게 하신 이유가 있는지 이걸 한번 의도를 파악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의도가 좋다고 하더라도 의도에서 나오는 영향력, 그 부정적인 영향력이 있다면 그걸 언급해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 리더가 기대하는 기대치가 뭔지 이렇게 전달해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방어 기제가 떨어진 상태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에 대한 아젠다 세팅이 조금 더 잘 되실 거예요. 구체적인 걸 조금 더 살펴보시는 그런 시간 앞으로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여기에서 코칭, 에이스 코칭, 리더십에 대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